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9시 9분. 오늘 원래 라이브 방송 안 하는 요일인데,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생기고 해서, 어, 오늘 특별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오늘은 제목에 보시는 대로 코스피 3000 시대가 36개월 만에 열렸는데요. 이 수익을 못 낸 개미들이 많이 있다는 또 기사도 어저께 나왔죠. 동학개미라 할지라도 지금 뭐 한 10%밖에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안 오는 종목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동학개미 중에는 또 서학개미 분들 중에는 뭐 서학개미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냈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unfortunately 안타깝지만 불운하게도 자 오늘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 보죠. 자 요거는 제 공간이고 지금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는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매달려 있어요. 이제 방송할 땐 요걸 밑으로 조금 더 당기죠. 그리고 제 소개는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좀 판서 위주로 할 거라서 자 이건 어저께 제목이고 바로 오늘은 바로 판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려라. 자 제가 이거 화면 방송 나가는 화면 요거 크기 조정 좀 하고요. 이 크기가 PPT 전체 화면 했다 이걸 하면 바뀌더라고요 항상.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115 정도가 좋은가? 115 정도로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아유, 씨, 뭐 이렇게 크냐 사진이 이거 어떻게 조그맣게 하냐 이거. 아유, 잠깐. 이게 원본 사이즈라 그런가 엄청 크네. 이거 다시 좀 줄이게 이걸 줄여야 내가 뭐 얘기를 하지. 죄송.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 붙여볼게요. 어유 사진이 무슨 뭐 거인의 손목이야 이거 이렇게 꺼.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말씀으로 드리면 되니까.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 내가 몇 살이지? 빠른 7호니까 뭐 51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이가. 근데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꾸준한 운동을 뭘 할 수 있나? 꾸준한 운동. 그래서 요즘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갔을 때 많이 깨닫고 온 건데 운동을 하는데 산책 같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산책 같은 운동.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체중은 비만이지. 비만인데 두께를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 비만인데요, 제가. 근데 요거를 지금 제가 운동하고 나서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나서 경과 후 그러니까 5km를 한 70분 걸었어. 70분 걷기.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40분 경과 후 측정한 혈압이에요. 혈압. 그래서 전 궁금했어. 운동하고 오면 이렇게 좀 심박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혈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혈압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재고 그러는데 제가 혈압에 이상이 있어 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뭐 예방의학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예방 차원에서 요건 이제 예전에 비행기에서 출장 갔다 올 때 비행기에서 이제 면세로 구매한 거고 그때 왠지 이걸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지는 한 2년 넘었는데 여태까지 잰 게 한 열 몇 번밖에 안 될걸. 근데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어. 120에 80. 근데 우리나라가 혈압 기준이 너무 높더라고요. 미국에 예전에 그 혈압 기준 들었는데 미국은 130에 90 정도야. 미국은 이게 미국 기준. 이거 미국 할배 의사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MBA 갈 때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갈 때 1시간 동안 내가 미국 할배 의사한테 빤스만 입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의 눕듯이 그 치과 의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눕는 거 의자 여기에 팬티만 입고 여기 딱 누워 있었거든. 할배 의사가 오더니 1시간 동안 내 몸을 막 여기저기 두드려 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뭐 첨단 기기는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물론 그 전에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좀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딱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물론 이제 영어를 대화를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왜냐면 의학 용어 이런 거 막 써야 되는데 나도 의학 용어는 모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 용어 모르는 거는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좀 천천히 서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뭘 들었냐면 얘기를 당신이 그게 2011년도야 벌써 몇 년 전이야. 14년 전이야. 14년 전. 당신이 심장 크기가 조금 커지려고 한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심장이 뭐 좌심방, 우심실 뭐 그게 있잖아. 심방. 그 사람이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그때 하트룸이라고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나한테. 원래 공식 용어는 그게 아닐 거야. 예를 들면 뭐 레프트 하트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 와 근데 신기하더라고. 그거를 엑스레이를 찍은 게 아니고 제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그 청진기 같은 걸로 소리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근데 네 심장 크기가 커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심장이 커지면 뭐가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심장이 커지면 심장이 혈압을 밀어내는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원래 평소 심박수는 몇이냐면 60이거든요.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딱 60이 나와 심박수가. 근데 아까 심장이 그 심장 안에 방 크기를 얘기하겠지. 그 방 좌심방 우심실 할 때 뭐 이렇게 그게 너무 커지지 않게 심장을 사이즈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명심하고 이걸 잘 지키면 너 오래 살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무슨 산신령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난 무슨 산신령 같았어 느낌이. 그분이 나이가 못해도 내가 볼 때 70세 정도 됐거든 느낌이. 아무리 못해도 65세. 그래서 귀담아 듣고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랬더니 그럼 그거 말고 뭐 크게 이상 없어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약간 관대하거든 건강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센서티브하진 않은 것 같아. 조금 적당한 거는 그냥 툭 치고 가라 이런 느낌인데 너는 요런 거랑 그 다음에 혈관 네가 좀 체격이 있고 그러니까 혈관 뭐 이런 거 너는 요런 거 위주로만 잘 관리하면 다른 거는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갖고 좋기는 좋으면서 또 이 이야기가 너무 귀에 이렇게 꼽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 왜? 그 1시간 끝나고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한국에서 온 그 MBA 이제 대학원생한테 검사를 하는데 1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진짜 미안했다니까. 내가 막 발가락 이런 데까지 다 만지고 그러면서 보셨다니까.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MRI 찍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대단하시다. 약간 이제 좀 약간 말씀을 하나 좀 보태면 진짜 의사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의사인가 이런 분들이 진짜 실력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말을 되게 명심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압도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일단 정상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
그리고 또 알게 된 사실은 운동하고 나서 샤워를 하면 또 땀이 나가고 이러면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박수는 운동할 때는 이게 한 5km 걸으면 120까지 올라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평상시에 60이잖아. 그럼 중간값이 90이잖아.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나면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96 정도 나오는구나, 심박수가.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몸에 피를 돌게 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예정이 없던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앞에 5자로 바뀌니까 건강에 이제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인사해 주시고, 오늘은 프리스타일입니다. 오늘 PPT도 안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뭐 투자에 대한 것도 좋고, 오늘은 라방 같은 느낌이야. 오늘은 라방 같은 느낌이므로 질문, 뭐 투자 질문도 좋고, 경제 질문도 좋고, 저에 대한 질문도 좋고, 뭐 아무거나 좋고, 제가 어지간한 건 답변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다 필요한 게 있으면 사진 같은 건 좀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그냥 이렇게 허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하나 좀 열어놔야 되겠다. 자, 제가 아이클라우드 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여기다 띄워놓고, 오늘은 띄워놓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엄청 올려야 되겠다. 사진을 찾으려면 엄청 올려야 되는데, 일단 제목을 써놓을 거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 이야기예요. 투자 이야기. 자, 개미. 아이고, 글씨가 아까 크게 키워놨구나, 내가 글귀를. 이거 한 7 정도로 할까? 자, 개미의 투자 이야기라 그럴까요? 오늘 주제는 개미예요. 개미. 우리는 개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제가 별명이 이제 사령관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미들의 사령관이 되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 사령관이냐? 개미들을 이렇게 전장에서 전투를 잘 치르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령관이 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제 사진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지? 그래도 그냥 멀뚱멀뚱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제가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 야구장,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름이 이제 로저스. 아이고, 그래도 이제 나이가 50이 들어가니까 승질을 좀 들내는 것 같아, 옛날보다. 자, 여기가 이제 영어로 쓰면 이제 로저스 센터인데, 이게 약간 불어식으로 해갖고 센터하면 원래 ER이잖아요. 근데 로저스 센터 이렇게 쓰더라고. 캐나다가 이제 프랑스 영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야구를 보러 가시면은 얘가 만약에 7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전에 가면 이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볼 수가 있어. 훈련.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니폼 색깔로 보니까 고동색 같은 거니까 샌디에고 애들이 지금 타격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수판이 있는데 사실은 멀리서 던지면 힘드니까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 요 앞에서 이렇게 던지면 던지다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옆 앞에 그 투수 앞에 있는 그 망 같은 거를 좀 치운 것 같아. 치운 것 같고 지금 약간 이제 펑고 쳐주면서 지금은 수비 훈련하는 느낌이 좀 나네, 그죠? 약간 수비 훈련 이렇게. 하여튼 훈련의 장면이다. 훈련. 근데 오늘의 핵심이 훈련이 아니고 이 개미 투자 이야기를 제가 야구랑 엮어서 조금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개미 투자 이야기인데 야구 버전. 여성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좀 한번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누가 뛰었었냐? 이게 나 옛날에 유현진 뛸 때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야구 게임이 진짜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이게 류현진이 던지던 데 아니야. 유현진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못 갔어. 여기서 류현진이 딱 왼손으로 던지는 걸 좀 봤어야 되는데 야구 게임이 참 보는 게 그게 행운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진짜. 미국 간다고 뭐 캐나다 간다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다리가 맞아야 돼, 한마디로. 아다리.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오늘 투자와 야구, 투자와 야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죠? 이게 똑바로가 잘 안 되냐? 공통점이 있을 거고, 그죠? 투자하고 야구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점, 차이점. 공통점의 반대말은 차이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구하고 공통점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이걸 드리면 좋을까?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설명이 하기가 힘드네. 죄송해요. 하여튼 투자, 야구 그냥 얘기를 한다 치면 이걸 왼쪽에다 쓰니까 내가 화면을 크게 쓸 수가 없잖아. 이 끝퉁이에다 써놔야지. 자, 투자, 야구. 저는 어떤 게 가장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야구는 리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레벨이 있다고, 레벨이.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리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본 리그, 그다음에 이제 KBO, 한국 리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벨에 맞게 뛴다고. 이게 야구는 그렇다고. 야구는 레벨에 맞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 보정이 된단 말이야. 난이도 보정. 근데 투자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투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리그가 없어. 리그가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나 투자 1일차야. 투자 1일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오타니 아닙니까? 오타니. 한국 선수들은, 내가 한국 선수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 선수들은 오타니하고 뛰지 않아요.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보호가 이게. 근데 이 투자는 있잖아요. 투자는 참 골 때린 게 뭐냐면 진짜 잔인한 거야.
오늘 내가 투자 1일차야 그러면 이 리그가 없어. 한 통에서 다 뛰어야 돼 같이. 어? 그러면 나 투자 오늘 1일차야. 그래서 나는 병아리야 병아리. 근데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기 미국에는 오타니 같은 놈도 하나 있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는 누구라 그럴까? 누가 야구를 잘하냐 요즘에. 한국에 뭐 류현진도 있고 일본엔 또 요즘 누가 잘하냐? 일본은 잘 모르겠다 요즘에. 그러면 내가 오늘 투자를 하고 싶었어. 1일차 병아리로 들어와도 국내 리그만도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 주식 시장은 국내라고 하면 KBO라고 칩시다. KBO 정도 되겠네. 이게 비유가 약간 좀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약간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 음. 근데 이제 범 차원으로 보면 이 미국 투자자가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KBO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다 꼬이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음. 여기서 잘 살려야 된다 여기서. 이거 잘못 살리면 되게 우스꽝스러워질 것 같은데. 자,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노머시하다 이 말이에요. 노머시가 뭐예요? 옛날에 이제 리차드 기어 나온 리차드 기어하고 옛날에 이 영화 한번 또 보고 싶다. 킴 베이징어가 나왔던 이걸 TV에서 내가 우연히 옛날에 봤는데 노머시라고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게 뭐 킴 베이싱어랑 뭐 리차드가 뭐 도망 다니고 뭐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킴 베이싱어가 되게 농염하잖아, 약간 이렇게. 뭐 그런 하여튼 리차드 기어 이제 리즈 시절 둘 다 리즈 때지. 노머시 영화 나온 게 한 90년대는 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고 싶네. 자, 다시 새길로 빠지지 말고. 자, 핵심은 뭐냐? 이 투자 시장은 난이도 보정도 없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참 위험한 시장이다. 진짜 잔인하죠. 뭐 몇 점 잡아주는 게 없잖아. 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자, 시장은 잔인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미의 선택은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 잘 하거나 독자 생존이지, 독자 생존. 아니면 제가 그 시골이사 그 박경철 선생님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이 강의한 것 중에 제가 최근에 세 번째 봤는데 W를 찾아서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게시판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꼭 진짜 보세요. 1시간 40분짜리인데 제가 삶을 추구하는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와. 이 얘기 또 하면 이제 3000% 빠지니까 지금 못하고 시골이사 박경철 선생님 있어요. 시골이사. 이분이 진짜 안동에서 외과 의사야. 외과 의사. 근데 주식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계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분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뜨셨나 그럴 거예요. 90년대 중후반부터인가 하여튼 그래.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 말씀하시는 게. 자, 나 스스로 잘 하거나 두 번째는 이분이 여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안목이라는 게 있다고. 이 영상의 핵심이 뭐냐면 0.1%의 천재가 있고 이건 중요하니까 제가 요약만 해드릴 테니까 진짜 보세요. 꼭 이거 진짜 보셔야 돼. 여기 핵심 뭐냐면 0.1%의 천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이 안목을 가진 안목인이라고 할게. 안목인이 있고 나머지 99%는 잉여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잉여 인간.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그걸 따온 그 학자분인데 학자 이름 내가 까먹었고
아, 제가 왜 웃냐면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박경철 선생님도 이 부분 설명할 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쪽 한 조금만 쓰자 이렇게. 아, 그분 말투 경상도 말투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학자분이 잉여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 한글로 표현할 때 잉여인간이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가닉 머트리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분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99%의 인간은 유기물이라는 소리죠. 사람이 아니란 소리죠. 유기물. 근데 이 시골이사 박경철 선생님조차도 본인이 이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0.9%의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10년 주기마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온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꼭 보세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 꼭 보셔야 돼요. W를 찾아서 깨닫는 바가 많으실 거야 아마. 자, 두 번째 이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조금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하거나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이용하면 돼요.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박경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W를 찾아서 아 이거 W 내가 지금 쓰고 나서 보니까 약간 좀 야하게 보이네. 약간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내가 음란 마귀가 씌었냐 지금 약간 이게 W가 약간 눈에 거슬리네요. 제 W를 제대로 다시 둥글게 그리지 않고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면 음란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 하나를 씌워주겠습니다. W를 찾아서 좀 이상하지 않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저는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 잘하거나 저는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찾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그분의 지혜를 제 걸로 좀 활용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좋게 말씀드려서 이 제 이론하고 똑같잖아. 90%의 사람은 개미는 잃어. 근데 제가 진짜 좀 좋게 말씀드려서 90%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봤을 때는 95%의 개미가 잃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론하고 거의 비슷해. 그런데 개미들은 자꾸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죄송해요. 좀 여기서부터 좀 하드하게 갈게요. 좀 뼈 때리는 얘기들 하면서 갈게. 근데 개미들은 있잖아. 막 착각을 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똑똑하다고 착각한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뛰는 이 투자 리그는 교수님도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임원들도 들어와 있고, 정부 고위 관료들도 들어와 있고, 원래 정부 고위 관료들은 주식 투자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뭐 문제가 있을 건 없지. 내 생각에 뭐 그 문제는 없는데 이상한 정보를 뭐 리베이트성으로 받아서 투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나 스스로 자 이제 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장이 아니지 새로운 장이지. 자 그럼 개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라 그랬잖아. 스스로 생존. 이제 점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자를 이용이라 그럴까? 현자를 활용. 자 그런 말이야. 그죠? 스스로 생존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근데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죠. 그럼 뼈를 깎는 노력도 안 해. 그럼 뭐를 해? 힘들어. 나는 내가 볼 때는 스스로 생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진짜 쉽지가 않다고. 스스로 생존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볼 때 하루에 평생 한 3-4시간 공부해야 돼. 이 정도를 해야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3-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지. 여러분 중에 하루에 3-4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 자, 그럼 이제 현자를 활용하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진짜와 가짜. 자, 그러면 진짜와 가짜 제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현자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뭐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 자, 일단 먼저 스스로 공부하려면 일단 세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 그냥 뭐 차트 공부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해갖고는 백날 해도 안 돼. 이거 안 돼. 차트 공부 개벽 따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꼰대 같은 소리인데 그 매일 경제신문 있죠? 이거 그 인터넷 말고 종이판 이거 매일 모르는 용어 다 찾으면서 1년만 보세요. 1년만.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보다는 매일경제. 뭐 차이가 좀 한국경제 봐도 되긴데. 제가 매일경제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2개 중에서. 매일경제신문 종이신문. 종이신문이 중요해. 밑줄 짝. 전화 안 봐도 돼 이제. 나는 이제 고수니까. 이걸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다니까요. 매일 모르는 용어를 다 찾으면서 이거 1년만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읽으려면 하루에 한 8시간 봐야 될 거야. 한 4시간은 봐야 될 거 못 봐도. 부고란 이런 거 빼곤 다 보라고요. 이러면 스스로 공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돼. 기초. 이렇게 한다고 투자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니고 기초 비기너 단계 뛰는 거야. 비기너 졸업 정도 돼. 비기너 졸업. 이거 못할 거면 그냥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노력할 자신 없으면 저렇게 노력 못하면 투자 접으세요. 안 돼. 안 된다고. 저 정도로 노력을 못하면 왜 그러냐면 자 경제신문을 그냥 볼 수준이 경제신문을 그냥 볼 수준이 안 되는데 무슨 투자를 해. 무슨 투자를 해.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교만이라고 표현한다고. 교만. 자, 그러면 이제 진짜와 가짜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짜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차트만 보는 사람.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되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만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면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은 전혀 공부를 안 해. 펀더멘털은 그냥 이건 뭐 무시야. 오로지 뭐만 봐? 차트만 봐. 차트만. 에휴. 그러면서 남한테 막 남에게 설명을 해. 진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가짜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뉴스 얘기를 주로 해. 뉴스만 다뤄. 그리고 자기 생각이 없어. 생각, 철학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음,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의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가 없어. 이야기. 본인의 스토리가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는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논리적인 분석이 없어. 분석이 없어.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짜에 대한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유럽도 안 가봤어. 안 가봤다. 근데 미국하고 유럽, 뭐 일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많이 한다. 근데 가본 적은 없다. 이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야. 제일 위험한 놈. 어.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짜야. 가짜는 가라. 뭐 여러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좋은 전문가 아까 이제 시골의사 뭐 박경철 아저씨도 있고 뭐 이분 말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뭐 종이신문 그런 얘기도 있지만 기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하면서 이런 현자들을 잘 찾아서 내가 발전을 하면 돼. 매일 꾸준히.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때 이게 광고같이 얘기돼서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저를 잘 활용하면 된다. 그게 이제 제 유튜브도 있고 큐에스트 투자 인사이트 매일 그 무료 방송이라도 보세요. 그러면 유튜브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나는 컨텐츠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 콘텐츠라고 쓰니까 이거 이제 유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 멤버십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무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무료도 있고 여기 유료가 섞여 있고 이건 유료인데 혼자 투자해서 이제 잘 하시면 제일 좋고 잘 안 되면 이제 저를 활용하시면 된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가 잘 되게 투자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컨설턴트 같은 사람이니까요. 매일 이제 저는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지식과 지혜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아까 야구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미들이 있잖아요.
7월이 되면 7월은 저도 좀 어려워. 난이도가 6월까지는 좀 쉬웠어. 주식만 넣고 오면 7월은 저도 이제 조금 어렵거든요. 저도 어렵다. 그럼 생각을 해봐. 제가 나름 이쪽에 이제 방구 좀 뿡뿡 끼는 전문가인데 제가 7월 장세가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개미들은요 이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 퀘스트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 개미들은 7월을 우습게 본다. 7월을 우습게 봐. 막 야 코스피 3천 넘었고 막 다 쭉쭉 갈 것 같고 막 내가 매수하면 갈 것 같지. 자 7월부터 어떤 장세가 펼쳐진다고요? 개미가 매수한 것들은 매수 종목은 예를 들자는 거야. 개미가 매수한 종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미 오른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 떨어지기 때문에 개미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아직 어저께 영상 꼭 보세요. 어저께 1시간 반 안 된 이유가 있어. 자, 요렇게 좀 덜 오른 종목들 있잖아. 요걸 예를 들면 외국인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걸 들어가야 되는데 개미들은 100% 어디 들어가냐? 개미들은 여기 들어간다고. 한 70% 오른 거. 외국인들은 한 20-30% 오른 거. 요거 이제 막 새로 매수하고 이러는데 개미들은 70%에 매수해가지고 매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 꼬라박지 이렇게. 이거 이제 한 40%까지 떨어진다고. 그럼 개미는 이제 70%에서 40% 되면 어떻게 되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42%가 하락이야. 자, 다시 말씀드리면 70%이 100원짜리가 170원이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140원이 되잖아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이게 틀릴 수 있으니까. 나는 게 170 하면 아니다.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구나. 다시 할게요. 140 그럼 40%가 아니고 요건 지울게요. 제가 아까 계산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다 실수했네.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18%가 이제 물린다고. 이제 개미가 여기서부터 계속 꼬이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시작을 물리고 시작을 하잖아. 그럼 이제 요만큼 올라도 본전이고 그래서 개미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 본전 되면 또 이거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또 개미가 들어가면 또 안 올라 신기하게 또 떨어져. 이렇게 개미의 그 무한 손실이 시작된다. 무한 손실 시작.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오늘 끝낼게요. 개미의 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개미는 있잖아. 한 종목만 산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한 종목만 매수를 하니까 옵션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야. 저는 최소 7종목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7종목 중에 한 2종목이 잘못돼도 교체하든지 하면 되는데 한 종목만 매수하면 뭐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럼 전 사람들한테 손절도 많이 시키거든. 개똥 같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손절을 시켜야 되잖아. 이 개미들은 조금이라도 물리면 손절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 손실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개미들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 나중에 마이너스 50% 되고 막 한 70% 때려 맞으면 이거 한 번에 한 방에 복구하려고 선물 투자 이런 거 시작하다가 레버리지 쓰다가 그냥 망한다고.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장세에 대한 건 제가 어저께 영상에다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 7월 달에 이렇게 우스운 장세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그 주식 추천 종목 베스트 10위 말고 지금 어저께 한번 또 훑어봤거든. 새로운 종목 좀 하나 발굴 좀 할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물리지 않게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종목 발굴이
지금 어렵다고요. 왜? 완전 바닥이 아니라 이제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 있거든. 70%, 40%, 뭐 30% 이렇게 올라 있고, 제가 그 밑에 못 오를 놈들 있다 그랬잖아요. 못 오를 놈. 이거는 버리는 카드잖아. 얘 빼고 안 오른 놈. 안 오른 놈도 좀 이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천할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미 여러분들. 자, 이 영상을 보신 개미 여러분들은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 종목, 우리가 한 종목에 목자가 이상하다 이거. 한 종목에 올인이라고 합시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올인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현금 비중은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20, 30%는 보유하면 좋은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거 외에 한 20, 30%를 가져올 수 있는 돈을 하여튼 갖고 계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수익 목표를 정해야 돼요. 수익 목표. 그래서 나는 원칙이, 만약에 어떤 종목이 50% 넘으면 무조건 매도,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지키자.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0% 넘어서 한 60% 가고 있잖아. 못 팔아. 그러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개미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원래는 한 2배 먹을 수 있었대. 근데 3배 갈 줄 알고 계속 들고 있다가 이게 결국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손실 본 개미들도 엄청 많아요. 개미들이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걸 못했냐? 내가 수익 목표라는 거를 정해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생각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이 원칙을 세우면 좀 지키자. 그래서 3가지 제가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7종목 정도는, 이거 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 포트폴리오를 갖추라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단순한 원칙이에요. 이런 것만 지키면 투자 잘할 수 있어요. 뭐 거창한 걸로 투자하는 게 아니야. 개미 원칙. 글자가 되게 이상하다 이거. 다시 쓸게요. 개미 투자 원칙. 제가 뭐 어려운 거 말씀 안 드려요. 이 쉬운 거 같죠? 이거 잘 지키는 개미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생각보다. 포트폴리오를 갖춰라. 그죠? 그다음에 현금 비중 보유를 해라. 어느 정도 항상. 그리고 수익 목표를 정하면 해라. 그리고 이거 반대로 손절 목표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물타기 들어갈 때 있잖아. 물타기는 원칙을 이렇게 외우세요.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일 때 물타기 들어가는 거야. 왜? 10% 이렇게 손해봤을 때는 물타기 해봐 효과가 없어요. 물타기는 마이너스 한 20% 이상 손실이 날 때, 그때 고려 기프트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한 10%, 13% 이럴 때는 굳이 물타기 하지 말라고. 아싸리 20%, 30% 빠질 때 그때 물타기를 좀 들어가라. 오늘 한 요 정도 4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많지. 뭐 당연히 매일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차트는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큰 의미가 없고, 이동평균선은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이동평균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이동평균선 한번 제 나름대로의 또 스타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이동평균선.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동평균선은 저는 이제 7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이렇게 5개 봅니다. 5개. 이거 뭐 주식은 5일로 봐도 되는데 그냥 7일로 봐도 돼. 그리고 21일로 굳이 할 필요 없어. 제가 경험적으로 얻은 결론이에요.
7일, 20일, 60일, 120일, 240일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20일이 중요해질 때가 있고 120일이 중요해질 때가 있다. 이동평균선은 진짜 좀 중요하다. 그거 외에 저는 보는 지표가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는 이동평균선 말고는 너무 볼린저 밴드고 뭐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봐. 나는 이동평균선 하나 정도밖에 안 봐. 거래량도 안 봐. 거래량. 거래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량은 구라도 많고 이래가지고 거래량은 그냥 속지 마라.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러잖아.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들.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때는 알아들으시라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 걸르라고. 거래량은 여러분 있잖아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에라이 병신아. 거래량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치는데 거래량은 저도 옛날에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거래량은 오류도 많고 오류도 많고 불화가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거를 믿었다 많이 당했거든. 자, 차트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어, 이렇게. 거래량.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야, 여기 저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으니까 이거 엄청 올라가겠네. 이거 자전거래에서 이렇게 만들면 충분히 만들어요. 자전거래가 뭐예요? 통정 매매. 지네끼리 이렇게 돌리는 거. 거래량은 그대로 믿지 마라.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어떻게 쓰인다고요? 이 작전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우량 종목이면은 그나마 좀 난데 우량 종목이면 이건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게 나쁘진 않아 이게. 근데 아주 잡스러운 종목 같은 게 이런 게 눈에 보인다. 여기 여러분 들어가면 호구 되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한 30초 정도 기다려 보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주말이니까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래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나 거래량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거래량도 거짓말을 해요. 얘가 진리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했고요. 제가 오늘은 좀 일부러 준비를 안 하고 약간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조금 중언부언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제,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드릴까요? 종목이요? 빅스님 종목 뭐 말씀해 보세요. 질문 주셨으니까 봐드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뭐. 네, 오늘 빅스님 종목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설명 드려야 되니까 요거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근데 저한테 질문했는데 혼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왜 그딴 종목에 투자하시는 거야고 혼날 수도 있는데 한미 글로벌 잠깐만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거기 그 뭐라 그럴까 한미 글로벌 제가 이거 캡처해 갖고 올게요.
자, 한미 글로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자, 그리고 한미 글로벌에 궁금하신 점을 채팅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한미 글로벌 지금 답변 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참고만 하시고 제가 또 가져와야 될 게 있거든. 일단은 제가 여기 실적을 지금 재빠르게 좀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을 봐야 돼. 근데 여기 좀 이상하다. 아, 맞다. 이상한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참 2분기가 안 지났지. 제가 이거 분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잠깐만, 어디 갔노? 아, 이거 열었는데 어디 갔어? 아, 있구나. 일단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랑 뭐 PBR 이런 건 다 좋아요.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는 맞긴 맞는데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다 좋은데 아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뭐 전문가란 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데 저는 액면가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액면가가 5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1,800원짜리 주식이 아니고 21만 8천원짜리 주식이에요. 왜? 액면가 5천원 발행으로 기준으로 발행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때 21,800원짜리 주식이라고 바라보는 것과 21만 8천원이라고 바라보는 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결코 21,800원처럼 저렴한 주식은 또 아니라는 거야. 저렴한 주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느낌이 다르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가 500원 이렇게 만든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이 되려면 최소 100만 원 정도 됐을 때 주가가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요걸 1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500원 액면 분할하는 건 좋은데, 얘가 전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됐으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비싸 보이지 않고 저렴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21만 막 20만 30만 하면 잘 안 사잖아. 개미들이 특히.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21만 8천 원짜리인데 21,800원처럼 보이고 싶어.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실적을 한번 봅시다. 근데 액면가가 또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아까 그거는 가격이나 이런 건 좋은데, 참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봅시다. 부채. 일단 손익 먼저 볼게요, 그냥. 그리고 보실 때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여기 이제 단일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연결을 보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 이거 보시면 돼요. 크기를 좀 확대할 수 있냐 이거? 됐다. 크기 확대가 되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뭐야, 좀 이상한데? 이게 왜 두 개로 똑같은 게 두 개가 표시돼 있지? 제가 왜 이상하다 그러냐면 여기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1분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걸 내가 처음 보는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어쨌든 매출액이 이게 지금 단위가 뭐야? 이 새끼들 이런 걸 좀 뭐라고 한다고? 야, 이 새끼들아, 기본적으로 단위가 뭐 원인지 그건 써놔야지. 새끼들아, 단위가 어딨어? 이게 단위가 없으면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나? 단위가 없으면 원인가?
근데 원이면 이게 매출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1225억 원인데. 제가 챗GPT한테 지금 빨리 물어볼게요. 얘네 지금 이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한미 글로벌 25년 1분기 매출액 알려줘 하고 일단 물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발견한 사실인데 챗GPT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 새끼 이제 하여튼 맞네. 1225억 원인데 이 한미 글로벌은 여기서 이제 저한테 점수를 좀 깎이네. 여기 단위 안 써놓는 건 뭐냐? 기본이 안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볼게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좀 늘었네. 그럼 이제 97억 원, 작년에 84억 원 좀 늘었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면 되냐? 당기 순이익을 일단 보세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보면 되겠다. 요게 작년 거 올해 거니까 전년 동기 1분기 순이익은 뭐 70억 원이었고 올해도 한 66억 원 정도 났으니까 뭐 똔똔이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총 포괄 손익이 있는데 이게 또 뭐 기타 이익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작년에는 이익으로 좀 더 잡힌 게 있어요. 여기 보면 24억 원 있죠. 자, 이거부터 보면 여기 보자. 당기 순이익은 비슷하잖아.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이 작년에 좀 많았던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 영업을 해서 발생한 게 아니고 이 세부 내역을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해외 사업장 환산 외화 차이. 이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 뭐 수출하고 이런 게 있는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좀 더 발생한 것 같아 느낌이. 요것만 보고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러프하게만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좋아. 이익 같은 거 좋고. 자, 좋아. 매출 원가는 올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네. 매출 원가는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하여튼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아까 다 설명드리면 영업을 해서 팔아서 난 이익이니까 좋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는 거는 원료를 매입할 때 원료 가격이 올랐거나 이런 게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그 원료를 매입할 때는 해외에서 갖고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랐으니까 자 이런 거지. 매입하는 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여기 딱 나오잖아요. 환율 때문에. 판매한 거는 이득이 많이 나니까 이게 약간 똔똔이가 되는 거라고. 근데 총 포괄 손익이 그래서 작년은 높았는데 올해가 줄어든 거예요. 왜? 작년보다 올해 매출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대부분 회사들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하.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근데 총 포괄 손익도 보셔야 된다. 왜? 이거를 봤는데 단기 순이익은 좋게 났지만 회사에 뭔가 변고가 생겨가지고 총 포괄 손익이 매우 안 좋아지면 그 회사 투자하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1220여 원 정도의 회사고 아까 순이익이 66억 원? 자, 이걸 봐야 돼요. 체급을 봐야 돼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매수하셨는지. 왜 이게 왜 매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 답변하실 동안에 제가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회사가 한미 글로벌이 좀 건실한 느낌의 회사 같아. 이거 뭐야? 펜이 왜 크레용이 나오냐? 자, 그러면 아까 1225억 원이고 그 곱하기 대충 4 하면 한 매출은 한 4,800억 원? 뭐 한 5천억 된다고 칩시다. 이게 분기 매출 곱하기 4가 맞는 건 아닌데. 챗GPT한테 물어볼까? 작년 순익 한번 물어볼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자, 24년 총 매출과 순이익 알려줘. 그럼 2년 전부터 왜 들고 있었어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자, 작년도 매출액이 정정할게요. 뭐
지우개 어디 갔노? 아이씨, 그 발경이 지워지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런 거 막 질문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교보제로 공부도 하고. 4,248억 원이고, 순이익이 229억 원이면,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229억 원 나누기 4248이면, 영어, 이제 순이익률이 한 5.3% 돼요. 순이익률 5.3%. 괜찮아. 괜찮은데 아까 뭐가 좀 걸렸냐면은 부채를 보러 갑시다. 자, 부채도사 부채를 한번 봅시다. 작년보다 부채가 늘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 왜 보냐? 이 기업이 건실한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야. 자, 부채. 여기 부채 총계 있죠? 부채는 줄었어. 좋아. 2,432억 원인데 2,284억 원으로 줄었어. 근데 부채가 좀 많긴 많네. 왜 많다고 말씀드렸냐면 부채가 2284잖아. 2284 그죠? 순이익이 아까 얼마라고? 이게 헷갈리니까 2284 써놓을게. 2284억 원 부채. 근데 순이익이 299억 원이야. 9억 원. 자, 순이익 작년 229억 원. 자, 그러면 부채 나누기 순이익 한번 해볼게요. 2284 나누기 229.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 같은 거야. 원래 있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부채 나누기 순이익을 하면은 딱 10배 정도 나와요. 10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순이익의 수준으로 매년 이익을 내서 이 돈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는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좀 뭐라고 표현을 할까? 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앞으로 빅스님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왜 매수하셨냐고. 저평가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코스피 순위가 사실은 641이면 860개 중에 좀 작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가총액. 근데 또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견을 좀 더 드려볼까요? 자, 빅스님은 만약에 이 회사를 우리가 M&A 한다고 칩시다. 뭐 인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389억 원이면 자, 요거 반 나눠볼게요. 2,389억 원 나누기 2 해볼게요. 그러면 1,194억 원이 있으면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매년 229억 원 이익이나. 근데 뭐가 있다 그랬죠? 부채도 있긴 있어. 이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채를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드는 돈은 내가 1194억 원을 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죠? 이 부채도 떠안아야 되거든. 내가 갚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1194 더하기 2284를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478억 원이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매년 230억이라고 그럴게. 230억 이익이나. 자, 3478 나누기 230 해볼게요. 그러면 15년을 갚으면 돼. 15년이면 상환이 되는 회사야. 15년이면. 자, 제가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건설주? 아, 한미 글로벌이 건설주야? 잠깐만, 나 무슨 뭐 제약회사라고 생각했네. 아,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아요? 무슨 글로벌 이런 거 들어가는 회사 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뭐 땡땡, 그다음에 땡땡 뭐 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땡땡 뭐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회사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한데 무슨 글로벌 또 그다음에 또 유행하던 이름이 있어. 그런 회사들이 안 좋은 회사가 좀 많아서 제가 선입견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자, 한미 글로벌 뭐 하는 회사인지 바로 제가 검색해 볼게요. 한미 글로벌의 주력 사업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력 사업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가면 여기 뭐 회사 정보가 있다고. 기업 정보 있잖아. 기업 정보가 좀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별로 없냐. 새끼들 이거. 아, 얘네들 공시하는 내용이 조금 좀 거시기 한데.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이 좀 나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게 나이스하지가 않아. 공시 담당자 손부장님, 이게 뭐 이정보 경영지원팀장님 뭐 모르는 분들인데 조금 대기업 수준에는 많이 좀 못 미치는 면이 있다. 이런 거는. 한미 글로벌 한번 열어볼까 이거?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지긴 하지만, 자, 한미 글로벌 한번 열어볼게요. 홈페이지를 열어봐도 조금 그런 게 나오거든. 자, 한미 글로벌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 회사긴 해요. 한미 글로벌. 자, 한미 글로벌의 주력 사업과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제 아유, 오늘 뭐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씨, 알고 보니까 한미 글로벌 뭐 근무자고 뭐 이러면 안 돼. 한미 글로벌 근로자면 안 물어보겠지.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화면 프린터를 떠서 지금 갖고 와야 되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땀 한 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도움이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판서를 해가면서 볼게요. 아, 근데 그거 여쭤봐도 되나? 평단가. 평단가를 제가 알아야 말씀을 드리기가 좋지. 그리고 지금 다른 분들은 또 혹시나 또 한미글로벌 또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매수 들어가야지 하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진짜 그냥.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관리. PM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북미, 중동, 유럽, 글로벌,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한다. 리츠도 조금 한다. 사업구조 요약, 건축사업관리, 그 다음에 하이테크 PM, 하이테크. 아, 한미글로벌이 예전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써있네. 근데 제가 한미글로벌에 대해서 엄청 판 게 아니라서 더 말씀드리기 힘든 게 뭐냐면은, 저는 재무적인 거나 막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해드린, 저기 뭐야, 물어보신 김에 내가 다 해드릴게. 차트를 이거 말고 다른 차트를 좀 봐야 돼. 053690. 잠깐만 있어. 제가 잘못하면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리면서
자, 차트 한번 봅시다. 언제 사셨죠? 아까 언제 샀다 그랬지? 2년 정도 들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2년 전이면 언제야? 23년, 어? 23년도 한 요맘때라는 거잖아. 근데 이때는 더 비쌌는데 어떻게 평당가가 15,080원이지? 요때 사셨나 보네, 요때. 2년이 아니고 한 3년 된 거 아니에요? 여기쯤 사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1년 전에 사셨거나. 근데 차트가 얘가 2010년부터 있잖아. 제가 요거는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한미 글로브만 따로 떼가지고 좀 이렇게 뭐 보여드리는지. 아이고. 그리고 이거 차트 그리는 거 있잖아.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주로 이 회사가 이제 했던 이걸 아이씨.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요즘에 화살표가 끝에가 이제 안 바뀌는 그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금 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갖고 올게요. 손으로 쓰면서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뭐 저도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한번 좀 오르려고 하다가 2만 원대에서 또 한번 밀렸다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네 한번. 언제야? 이때 뭔 일이 있었나 본데. 5천 원이야 5천 원. 이때 뭔가 회사에 위기가 있었나 봐요. 뭔진 내가 모르겠어. 누가 투매를 좀 한 느낌이네. 근데 거래량이 많다기보다 이 주식이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던졌는데 그냥 이렇게 가격 한번 밑에 갔다 온 거야. 순식간에. 빨리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얘 실질적인 저가는 어디였냐면 한 7,3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라인.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가 고가는 얼마야? 여기 한 4만 아까 7,800원인가 요 정도 되죠. 여기가 고점이잖아. 얘가 고점인데 지금 위치가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이제 만약에는 없지만 한 요기 정도에서 물어보셨으면 내가 매수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매수는 어렵고 아까 이제 15,000 얼마에 들고 있다 그랬잖아. 15,000 얼마 이렇게. 조금 더 기분 좋게 그냥 14,00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 요 라인에 들고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질문 주신 우리 빅스님은 얘가 이렇게 좀 갈 수 있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글쎄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코스피가 이제 3,000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순환매 같은 게 좀 돌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좀 소형 종목이니까 나중에 좀 훈풍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좀 오른다 그러면 잘 가면 한 29,000원 여기 잘 가면 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 지금 아까 얼마라 했지? 21,800원인가 뭐 얼마라 했나? 아 맞네, 21,800원. 21,800원. 그죠? 자, 지금 22,000원이잖아. 근데 참 빅스비님한테 제가 죄송한데 코스피에 860개 종목이 있잖아. 그 중에 얘가 에이스 그룹이 아니야. 이 에이스 그룹에 해당하는 애들이 좀 더 막 오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호재가 없다면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자금이 이런 이제 조금 덜 오른 좀 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공부는 이제 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그냥 좀 하고 어? 조용한데 존재감이 좀 별로 없어. 존재감이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15,000원에 들고 계시면 얘가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오히려 저는 지금 바르는 모르는 것보다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얘가 한번 밀렸다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대충 되지 않을까요? 근데 빅스비님은 제가 보니까 빅스비님을 조금 제가 저기 한데 그 제 거 네이버 가입을 권합니다. 권합니다. 권해요. 아유 진짜 네이버 혹시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빅스비님 죄송한데 빅스비님보단 내가 나을 거 아니오. 응? 아 이걸 왜 들고 있어? 아니 코스피 86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641인데 지금 이 좋은 장에 이런 거 왜 들고 있냐고. 얘 얼마 올랐어 최근에. 아이 답답하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혼날 수도 있다고 질문하고 나서. 아 그래도 좀 오르긴. 아 뭐야. 어저께 상한가 한번 갔나 본데? 이 왜 상한가 한 거야 근데? 오 잠깐만. 아이씨 왜 이러냐 갑자기 이거. 얘기가 좀 달라지네. 잠깐만 있어봐요. 아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상한가를 갔어? 아 맞네, 여기 장대양봉이 하나 있네. 이게 뭐가 있나? 뉴스 공지 한번 볼까? 아 한남 3구역 PM 우선 협상자 선정. 그 다음에 원전 수혜주. 음, 오케이. 그럼 오케이. 제가 급태세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코인테 했었습니다. 네이버도 좀 하시면 좋겠고 일단 한남 거기 이제 PM 선정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정고까지는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일단 좀 들고 가 보세요. 한미글로벌. 또 그렇다고 이것도 누가 또 보면은 큐에스트가 한미글로벌 들고 가 보세요 얘기했다고 상황이 달라요. 빅스님은 빅스님 내가 이름 들으니까 좀 알겠다. 빅스님. 지금 대충 기억났어. 옛날에 영어로 그 쓰셨던 닉네임 같은데. 15,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들고 가라는 거고. 왜 물릴 확률은 일단 없어 보이니까 별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진짜 만약에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 들어가지 말고 21,800원에서 조금 사고 그다음에 좀 밀릴 때 좀 사고 이럴 방법은 있는데
이게 요때 한번 쫙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뭐야? 이때 뭔가 수주 같은 게 됐다가 그다음에 그게 좀 별 볼 일 없었거나 뭐 해서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었던 적이 있는 것도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하시고 지금 한미 글로벌 말고 살 거 많아 나름. 그거는 제 네이버 거기에 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요거는 제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뭐야 지금 1시간 반 지났네. 뒷부분에 이제 한미 글로벌만 떼가지고 한미 글로벌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면 되겠다. 아,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어, 다음에 또 질문 종목도 물어봐 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혼을 왜 많이 안 냈냐면 그래도 말 같지도 않은 종목에 투자한 건 아니야. 나름 고민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많이 혼낸 건 없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대로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빅스님 그 30% 할인 쿠폰 거기 게시판 확인하시고 저기 뭐 가입 좀 해주세요. 가입 좀 해주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이게 또 코인 분석하고 다르거든요. 빅스님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냥 제가 좀 거짓말 못해서 말씀드리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야. 아, 이런 느낌이 한 3번 드실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 달만 일단 해보세요. 한 달 하는데 30% 할인받으면 34,300원이야. 거의 뭐 자선 사업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보를 분석해갖고 매일 올려드리는데 34,400원이면 한 달은 장사를 좀 하면 하루에 1,140원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 한 달은 일단. 49,000원 해도 하루에 490원 내고 이용하는 건데 이게 자선 사업이지 이게 무슨. 저는 하루에 그거를 올려드리려고 몇 시간씩 노력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그죠? 음.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고 어, 저도 여기서 마치고 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퀴에스트였고요. 감사합니다.